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한 배당금 그리고 뭐 어떤 내용들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측에서는 당연히 작년 배당금 2,000원이었나요? 2,000원보다 더 많은 배당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조금 주주와의 약속을 지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가 거의 소위 말해서 이 개잡주처럼 50% 이상을 여전히 하락을 하고 전혀 반등도 없고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도 쥐꼬리만큼 나오면서 사실 조금 주주들의 실망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이슈가 있었을 때 차라리 그 헤지 펀드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줬다라고 하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주가가 한 27만 원, 30만 원 있을 때였으니까 오히려 케미칼이 더 반등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안다자산운용이 지분을 확보하면서 어떤 그런 분쟁이 나오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현재 지분이 많지 않는 이 헤지 펀드가 어떤 지분 관련된 이슈들을 일으키면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체들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체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던 굵직굵직한 기업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진칼,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 거기서 이제 강성부 펀드가 지분 관련된 이슈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지분을 계속 매입을 해왔죠. 그러면서 한진칼을 확보해서 대한항공과 이런 그 밑에 하위 계열사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분을 계속 확보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이제 손해를 보면서 확보하다가 결국에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경영권 확보를 실패하고 매각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는 오히려 더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주가가 10만 원씩 넘게 갔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타이어, 과거 사명이 한국타이어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회장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이제 승계하면서 그 자녀들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자녀들 간의 싸움에서는 전혀 어떤 일말의 어떤 이슈 없이 바로 단기간 내 해결이 되면서 끝났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금호석유화학도 어떤 그 친인척들 간의 어떤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분율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슈 없이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이슈를 받았다가 다시 지금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SK케미칼인데, SK케미칼의 그 뉴스를 보게 되시면 사실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주주명부 열람과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주가 누구인지 목록을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 소송이 신청 제기되고 2주 후면은 다 그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확인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부분들까지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가 있지만 자산운용의 지분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뉴스를 보면은 5대 주주라고 나와 있는데, SK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SK디스커버리인데 지분율이 34.82%,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36.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지분이 36%밖에 안 됩니다. 높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공단이 8.25%인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고, 최근에 나온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확보를 해놨는데요. 더 줄었네요. 예. 그리고 8.03%고요. 그리고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 목적이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 단순과 일반이 내용이 좀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네, 이런 내용들은 여기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연기금이 계속 지금 주가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5% 이상 주주고 그 이후에는 최대 주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에 연기돼 있던 블랙락이나 이런 헤지 펀드들의 보유 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어쨌든 안다자산운용이 지분을 계속 매입을 하면서 이 이슈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제2의 한진칼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는 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먼저 보게 되면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소액 매도를 했고요. 오늘 같은 매매 동향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 공매도도 13%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차장고는 계속 줄고는 있지만 현재 지금 주가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이 대차장고가 만약에 계속 줄어들어서 뭐 한 50만 주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뭐 그거까지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아마 를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오늘 뭐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이 매수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순매수 한국투자증권이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투자증권이 누적으로 많이 매수했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2월달 누적으로 제일 많이 매수한 기관은 JP모건과 모건스탠리, CS, 메릴린치 다 외국계 증권사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 오히려 한국투자증권은 매도 상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월부터 누적하면 누가 제일 많이 했냐? 다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CT, 모건, JP, 메릴, CS 그리고 골드만, 한투가 제일 많이 매도를 했네요. 네. 자, 그러면 작년 4Q부터 매수한 거 정말 독특하죠. CT그룹은 매번 상위에 있지 않는데요. 제일 많이 매수한 그룹이 증권사가 CT그룹. 한투는 뭐 2만 정도 매수를 해놨네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증권사에서 한 주체가 한 증권사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무라다. 뭐 이런 증권사는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체가 많이 매수했을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여러 주체들이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게 뭐 요런 데이터로 뭐 한투 창구가 뭐 저거다. 뭐 사모펀드 그 매수 창구다. 그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러면서 금주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그렇죠?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하락 마감했고요. 전주와 가격이 동일하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볼린저밴드 5일선 주봉 기준 단기 5일선을 찍고 내려왔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주봉의 이평선들은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펀드들의 이 잡음으로 반등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장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봐야 되나 글로벌 금권 시장에서의 시황도 좋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겨났다 라는 조금 좀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들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서 뭐 이렇게 과매도 영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외국인 보유 비율은 뭐 어제 대비 조금 빠지긴 했으나 여전히 보유 비율은 높고 신용은 계속 빠지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신용 잔고 다시 늘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IR 자료를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분기 IR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3분기 IR 자료랑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이 늘어서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막 있고요. 물론 전 사업부가 고루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폴리에스터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여기죠. 매출은 늘었지만 10% 정도밖에 늘지 않았고요. 3분기 대비. 근데 이제 거의 4Q부터 상용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나 어쨌든 이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10%밖에 늘지 않았어요. 매출액이 53% 늘었는데 영업이 10% 늘지 않은 거는 원가와 운임 상승이란
이익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막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보통 이제 기업들이 본인들이 원재료 추이가 다이나믹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면 이 지표들을 이렇게 400 단위로 하지 않고 촘촘하게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 훨씬 높았거든요. 그럼 20년 4Q 요때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았나? 아, 예, 높았습니다. 높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때 가격보다 오히려 조금 뭐 이렇게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가나 운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IR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물음표인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견고한 수요 성장세 지속 예상하고 신규 공장 가동으로 판매량 확대, 고부가 가치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22년 전망이 좋다. 이 부분은 뭐 맞다라고 봅니다. PPS 사업부는 이미 그 HDC 현대 EP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제 AI 신약 개발 이쪽 부분들 기본적인 이 제약 부분이 오히려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요런 요쪽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캐시플로우를 캐시카우 쪽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기넥신, 관절염, 진통제, 그다음에 치료제, 식도염, 우울증 장애 치료제 이 부분들에 비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SK케미칼의 현금 유동성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진행하는 다른 기업과의 협업이 조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제일 관심 없던 분야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은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SK 케미칼이 배당이 연결 영업이익이 아니고 별도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토리는 옛날에 3Q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라 크게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그 바이오 리사이클 솔루션, 요게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되는데 2021년 에코테리아 CR 여기 나왔죠. 그래서 뭐 판매량을 50% 확대해서 라인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죠, 온실가스 요 부분들이 탄소 제로에 좀 영향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린 케미칼의 유틸리티 사업도 SK 멀티 유틸리티로 물적 분할이 됐기 때문에 별도 영업이익에서 연결 영업이익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배당 성향이 30% 주액 배당 총액을 결정한다. 비경상 이익 및 손실 제외한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21년 당기순이익이 3천억이지만 별도는 약 80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중간 배당 시행 추진 계획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코멘트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간 배당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K 멀티 유틸리티는 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R 자료도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안다자산운용의 이 경영권 관련된 이슈도 지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떤 단기 이슈로 잠깐 상승했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있지만, 만약에 안다자산운용에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준다라고 하면 제2 한진칼이 돼서 주가가 다시 30만 원이 아니고 뭐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